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의 대 임동수입니다. 오늘은 1월 11일 금요일입니다. 2013년도 들어서 벌써 그냥 열흘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이제 3분의 1이 지났으니까요. 자, 그동안 이제 연초에 이렇게 이런저런 계획들 많이 세우셨을 겁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300일 이상 쭉쭉 밀고 나가는 그런 시청자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월 11일 순서 힘차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상파 DMB 채널 U1 그리고 KT 올레 IPTV, LG U 플러스 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왠지 1월 11일 일이 그냥 3개나 겹치다 보니까 왠지 상서로운 날인 것 같고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제 기분만큼이나 아주 그냥 뜨거운 불꽃 장세 펼쳐주길 기대하면서 오늘 준비한 코너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주요 코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공약주 매매의 원조인 메리츠증권증권 영동지점의 강정원 부장과 함께 한 주간 추천했던 종목의 수익률 점검하고요. 일본 횟감용 참치 수요 회복과 일본 경기 부양 효과 기대가 예상되는 차조 시푸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어제 오늘 중국과 유럽 등지에서 경기 회복의 청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런 순풍을 이어받아서 우리 증시도 함께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득호의 작전 타임, 과연 어떤 종목과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지 듣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신영증권 압구정점의 정광희 대리가 아직은 하락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과연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잠시 후 소개해드립니다. 이어서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메리츠증권증권 영동점에 계시는 강정원 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또 한 주를 이제 마감해야 되는 금요일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 추천하신 종목들까지 또 한번 총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시초가 대비 수익률을 먼저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해서 미디어플렉스가 6.8% 높습니다. 한미반도체 3.8%이고요. 한글과 컴퓨터, CJ ENM이 각 1%씩 올라 있습니다. KG 모빌리언스는 벌써 10%의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10%를 올랐고 목표가를 벌써 달성을 했습니다. 수익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소폭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이미 목표가 달성한 종목과 함께 전반적으로 플러스 수익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5종목들 가운데 특별히 리뷰하실 종목이 있다면요? 네, 어제 제시한 CJ ENM입니다. CJ ENM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7만 6천 주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CJ ENM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방송 부분의 컨텐츠 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게임과 음악 부분 적자폭 감소, 그리고 영화응행 지속, 이런 부분들이 올해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거의 9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적정 밸류에이션은 3만 8천 원 정도 보시고요. 일단 지금 제가 예상 목표가 3만 3천 원까지는 충분히 기다려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리뷰해 주신 종목들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자, 그리고 오늘 장에서 시초가 공략하는 종목은 어디입니까? 네, 오늘 시초가 공략하는 사조 시푸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조 시푸드는 1980년도에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조 냉장으로 설립됐고요. 현재는 참치 어획부터 유통, 수출, 판매, 이런 수산물 가공 유통 전문 기업으로 거듭난 회사입니다. 이 참시장에서 일본으로의 진출을 위해서 2010년도에 일본 소재의 신사조를 인수했고, 이 보관 사업 분야 확장을 위해서 2011년도에는 뉴월드 냉장을 인수합병했습니다. 이 사업 분야는 크게 이제 횟감용 참치를 다루는 수산물 가공 유통과 김, 식품 사업, 원형업을 하는 수산 부분, 그다음에 임대업을 둘 수 있고요. 지난 2012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0.9% 증가한 2,128억을 기록했습니다. 참치 유통 위주의 수산물 가공 유통 분야 매출이 전체 매출 부분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매출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매출 총이익이 좀 줄면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투자 포인트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역시 일본 횟감용 참치 수요 회복 기대를 둘 수 있습니다. 이번 달 5일입니다. 일본 수산물 시장에서 이 참다랑어역이 가격이 18억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경매 과정에서 낙찰가를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1년 일본 대지진 이후에 위축되었던 이 흑화용 참치 수요 회복세가 뚜렷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일본 경기 부양 효과를 둘 수 있는데요.
일본 신정부의 경기 부양이 그 12조라는 일본판 위드 정책이 예고된 사항입니다. 6월달 정도에는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난해 그 횟감용 참치 매출 비중 60%, 일본 수출 비중이 60% 내외로 있습니다. 과거 대비 엔화 영향이 좀 크게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재료인 원화 매입 가격 역시 엔화 가격이 다시 결정되기 때문에 엔화 약세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저 PBR 매력을 줄 수 있는데요. 현 주가 수준을 한번 그 동종 업종과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조시푸드와 사조산업, 동원산업 세 개 업체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사조시푸드가 현 주가 PBR 0.8배 수준이고요. 사조산업은 PBR 1.3배 수준, 동원산업도 PBR 1.13배 수준입니다. 최근 이 주가 수준을 보면 그 상대적으로 사조산업과 동원산업 대비해서 지금 PBR 0.8배인 사조시푸드는 저가 매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각각 15%와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산 횟감용 참치의 수요 회복을 기대하면서 사조시푸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조시푸드 목표가 손절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매수가 오늘 시초가고요. 목가는 7,700원, 손절가는 6,750원 현일 시에 손들어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목표가 7,700원, 손절가 6,750원. 자, 강정원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참치 관련해서 한번 얘기 한번 저한테 하신 적이 있었는데, 오늘 사조시푸드 주의 있게 듣겠습니다. 참치 사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서 예, 가족분 중에 누가 하나 운영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꼭 약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신년 들어서. 알겠습니다. 예. 자, 메리츠 중금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한창 동시효과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양시장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정리를 해볼 텐데, JB스탁의 정희정 팀장과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무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정희정 팀장님 먼저 거래소 쪽 동시효과 봐주십시오. 네, 지금 거래소 시장 동시효과 상황 보겠습니다. 전일 2,000포인트를 하회했다가도 또 완회를 하면서 종가 2,006포인트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지금 동시효과 0.5% 정도 상승하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6.79포인트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강세 흐름 또 여전히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램 가격에 대해서 좀 가격 회복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모두 1%를 상회하면서 지금 동시효과 나타내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자동차 3인방 역시 강세 흐름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일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또 대규모 투자와 또 무직 휴급자들의 전원 복직 소식 때문에 좀 상한가를 기록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자동차주 지금 그동안 좀 낙폭이 많이 가됐는데 오늘 좀 반등세로 같이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SK텔레콤이라든가 그동안 통신주도 좀 많이 하락세 보여줬다가 지금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요. 오늘 KTNG라든가 NHN 모두 좀 강세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또 시가총액 특히 이제 5위권 안에 종목들이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역시 0.5% 지금 상승하면서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일 강세장은 조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다우 뉴욕 증시가 좀 소폭 상승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들도 같이 미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 호재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유동성의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쪽 동시효과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지금 0.4% 정도 상승 출발이 예상되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다시 반등의 기회를 맞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CJ 홈쇼핑 같은 경우에 어제 큰 폭의 상승세를 이루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0.8% 정도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는 상태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한번 같이 보시면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기관 자체가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주고 다시 한번 더 18,000원선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오늘은 보합권 움직임 나타나고,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보합권 움직임,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CJ 같은 경우에 하단에서 최근 들어서요, SM이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와 더불어 지금 CJ 같은 경우에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하단에 낙폭과대로 올라오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1.9%대의 지금 상승 출발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 지금 1% 내외로 지금 빠지는 모습인데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FPCB에 대한 활성화 자체가 최근에 호조를 이루면서 지금도 강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보합의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SN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지금 지지를 받았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도 1% 정도의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골프존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약보합의 모습 진행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양시장 출발 상황을 또 정리를 해봐야죠. 오늘 12포인트가 상승해서 2019로 거래소는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2포인트가 상승하면서 516.69포인트로 59포인트로 장을 열었습니다. 0.4%, 0.6% 각각 상승했는데요. 자, 먼저 거래소부터 정희정 팀장님. 네, 지금 2019.24포인트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전일 중국 수출 지표 호조세 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 지표가 조금 개선되지 않은 모습으로 좀 둔화된 지표를 보여왔는데, 그래도 점차적으로는 큰 회복세는 아니지만 점차적으로는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유럽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좀 강보합으로 좀 마감을 지었었습니다. 어닝 시즌이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알코올을 시작으로 어닝 시즌이 시작되었는데요. 어닝에 대한 기대감 조금 조심스럽지만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좀 크지만 그 시장에서는 조금씩 조심스럽게 좀 어닝에 대한 기대감도 좀 심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늘어나면서 고용 지표가 좀 부진했지만 그래도 글로벌 유럽 경기에 대한 회복세를 조금 전망한 것 같습니다. 전 그 22에서도 금리를 동결하면서 조금 아직 체력적으로 좀 여전히 견조한 모습 보이지 않냐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금리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금리 결정을 하죠. 아무래도 인하보다는 좀 동결에 대한 그 시각이 좀 높지만 그래도 환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하의 가능성도 좀 열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연초부터 이렇게 좀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금리가 결정될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관심 종목 지금 삼성전자 그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 보면은 삼성전자 동시효과 때는 1% 정도 상승으로 시작할 수 보였지만 좀 약간 반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0.71% 정도 좀 상승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나 지금 SK 하이닉스나 요즘에 디램 가격들이 조금 반등하고 있고 특히 PC용 디램 그리고 비메모리 메모리 반도체 쪽에 그 가격들이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좀 앞으로의 전망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갤럭시 S4에 만약에 3개가 디램 같은 경우에도 채용이 된다면 아무래도 디램 공급을 늘리기 위한 신규 투자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대차, 기아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효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강보합권에서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엔저 때문에 좀 자동차 같은 경우에 좀 낙폭이 좀 많이 가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로벌 그 자동차 업체들 중에서도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 지수가 가장 큰 낙폭을 보였던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전저점 부분까지 내려온 만큼 다시 한번 반드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LG와 화학주들 그동안 중국의 그 경기 부양 정책 때문에 좀 많이 상승했다가 그 고점을 형성하고 조금 반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유화학 쪽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장밋빛 기대감에 조금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거품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들을 전반적으로 4분기까지는 안 좋다는 얘기도 많이 반영이 되어 왔고 그리고 올해 중국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기대감이 많이 오르는 만큼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도 좀 출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업종별로 좀 살펴보자면 대형, 중소형 오늘 가리지 않고 조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의료 정밀과 전기가스업, 유틸리티가 그동안 좀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전기가스료 전기 요금이 인상이 된다라는 호재 때문에 올랐다가 오늘 조금 승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올랐던 종목들은 조금 빠지고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로 조금 또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고 최근의 흐름이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좀 거래소에서 좀 받쳐주고 있지만 보통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으로 순환매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트렌드인 만큼 거기에 맞춰서 좀 시장에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시는 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상노 의원님. 네, 일단 개인의 매수세가 조금 돋보이는 코스닥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양매도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업종 우리가 차트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요. 현재 시점에서 상당히 코스닥 자체가 급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갭 자체가 상당히 많이 연출이 됐고요. 어느 정도의 갭 메꾸기 과정이 조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으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점 자체는 코스피랑 코스닥 자체가 지금 디커플링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코스피가 상승할 때는 코스닥이 약간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코스피가 조정을 받을 때는 다시 코스닥이 어느 정도 활약을 하는 게 장사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중국 증시 모멘텀 자체가 지금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코스피 쪽에 어느 정도 매기세 자체가 쏠릴 수 있다는 걸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 코스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차익 실현 매물을 조금 우리도 같이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조정이 나올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요. 지금 수급적인 부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면 개인의 매수세가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17억 정도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8억 그리고 기관은 5억의 매도세가 추리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로 한번 넘어가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요.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1.3% 정도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2.2% 정도 상승 출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폭 자체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의 주가 추이를 한 번 더 계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시장의 출발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김수만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수만 연구원님.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시장을 잠깐 살펴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래소가 12포인트까지 올랐다가 8.53포인트로 약 4포인트까지 내려가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2015포인트 선으로 상승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517포인트 역시 2.78포인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종목 골고루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 김수만 연구원님 연결돼 있을 텐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외환시장의 현재 흐름과 전망 알려주시겠어요? 예, 금일 외환시장은 달러원이 2.5원 하락한 1057.9원에 장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간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유로화는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시장의 기대와 달리 조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함에 따라 미국 달러와 엔화 대비 유로화는 급등했습니다. 유로화는 1.3251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일 대비 0.0188달러나 가파르게 상승하였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어제 22 금융통화정책 회의 이후 유로존의 경기 취약세가 2013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후반부터는 경제 활동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 따라 유럽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났고요. 어제 발표된 중국 수출 및 무역 수지가 서프라이즈한 수준으로 나와서 위험 거래 증가로 인한 유로화 강세가 더욱 강했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에 따라 변동성이 좀 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를 동결할 경우에는 유로화 강세 등 위험자산 선호의 영향을 받아 1,050원대 초반까지 진입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만약에 깜짝 인하할 경우에는요,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달러화 반등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상수지 흑자폭이나 이런 펀더멘털 면에서 금리 원화 상승 효과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원달러 환율 하락세는 원달러 환율 하락세는 막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환율 레인지는 1,055원에서 1,062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채권 시장의 흐름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현재 국제 선물 시장은
10포인트 하락한 0.10포인트 하락한 106.34포인트로 장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간밤 미 국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채 입찰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무역 수치 호조로 인한 호조와 22의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장기화됨에 따라 동결 기간이 장기화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서 약세를 보이는데요.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4bp의 전일 대비 4bp 상승한 1.90%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날 미 국채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CB와 그다음에 영랑은행의 금리 동결과 중국 경제지표 호조로 약세를 보이는데요. 지난주 미국 실업 보험 청구자 수는 4,000명 상승한 37만 1,000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일단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었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국내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통위 결정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할 경우에는 단기간에 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락했기 때문에 되돌림 현상이 굉장히 크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금리가 인하된다고 할지라도 현재 시장 금리 자체가 기준금리 한 차례 인하는 이미 반영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채 3년 금리 레인지 같은 경우는 2.65%에서 2.8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의 김수만 연구원과 함께 외환과 채권 시장 점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국밸류 21의 이드코 대표와 화상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어떤 전략 준비하셨습니까? 네, 어제 코스피가 옵션 만기를 맞아서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모처럼 반등이 나오면서 장을 좀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크게 의미를 줄 수 있는 만한 반등은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동안 산적해 있던 악재들이 잠잠해진 것뿐이지 특별한 모멘텀은 없는 상황이죠. 본격적인 분위기 반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한 듯하고 다만 중국 쪽에서 조금씩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것이 좀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일단 시나리오를 두 가지를 드렸는데 한 가지 시나리오가 1988포인트에 대한 21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상승 가능한 것과 두 번째는 21선이 이탈돼서 1957포인트까지 하락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21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정말 오차범위 범위 없이 정확하게 1988포인트 깨지 않고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로 짚어야 좀 할 점은 바로 반등 구간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반등 구간인데 2024포인트에 대한 저항 여부는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저항이 제가 말씀드린 2051에서 57포인트인데 글쎄요. 이 구간 돌파는 어렵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바로 21선에 대한 반등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21선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반등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평선이기 때문에 이 구간 두 번째 지지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21선 이탈하지 않으면 정고점 부분까지는 상승 가능하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2051에서 57포인트 돌파 가능한지 여부 체크하시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증시 상승도 중국의 수출 지표 개선이 됐다는 소식에 영향을 좀 크게 미쳤었죠. 다음 주 후반에 중국의 지난 4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확인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코스닥을 한번 살펴보면 기관이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보고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긴 한데 경제 성장에 대해서 올해도 뚜렷한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연한 대형주의 성장성이 대형주보다는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들의 기관들의 관심을 좀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중국 쪽 기대감이 나왔기 때문에 중국 경제 영향을 많이 받는 화학주 그중에서도 오늘은 카프로라는 종목으로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카프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나일론의 원료와 화학품의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효성그룹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나일론이라는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카프로 락탐이라는 원료가 필요한데 국내 총수요의 90%를 카프로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독점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생산된 원료를 최대 주주인 효성, 그리고 코오롱 인더스트리, 이런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화학
기업으로서 입지를 단단하게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카프로를 비롯해서 화학주로 꼽히는 섹터, LG화학이나 금호화학 같은 화학주들이 한동안 암울한 시기가 있었었죠. 중국 경기의 부진, 유럽 경제 위기, 국제 유가와 환율 불안정 같은 갖다 붙일 수 있는 대외 악재는 모조리 화학주가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주변 환경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중국 경기의 부흥에 대한 기대감이 일어나면서 화학주들의 주가도 바닥을 딛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카프로도 이런 흐름에 맞춰서 함께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어붙었던 화학 업종에 대한 시장 심리는 좀 이제 확연하게 풀렸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수급도 따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카프로의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상승폭인데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단기 수급선이죠. 21선과 61선 어제 강하게 좀 돌파를 해주면서 윗꼬리 양봉이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포인트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도 지난 시간에 추천드렸던 SM과 마찬가지로 중기적 관점하에 접근해보자.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서 목표가는 14,000원을 드리겠고요. 14,000원이면 한 15% 정도 상승 가능한 자리죠. 일단 이 정도 부분에서 매도를 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2,000원을 드리면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카프로 종목 들어보네요. 지금까지 이드코 대표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이 시각 각 증권사들은 또 어떤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는지 여러분께 하나하나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저 삼성증권에서는 미국 재정절벽 시즌2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제시했습니다. 현대증권에서는 8일부터 시작된 4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프리뷰를, 신한금융투자 역시 미국의 어닝 시즌 금융주를 주목해야 한다고 관심 업종 제시했습니다. LIG 투자증권은 오늘 금통위에 대한 분석을 내놨는데요. 마지막이 될 금리 인하는 주식 비중 확대의 트리거다라고 제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자세히 소개해드릴 신영증권의 리포트는요, 아직은 하락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 제목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긴 한데 잠시 뒤에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죠. 네, 먼저 삼성증권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 재정절벽 시즌2라는 제목입니다. 미국이 바이든 매코널 합의안을 극적으로 도출하면서 재정절벽 현실화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고 이제 관심은 재정절벽 협상 2라운드로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초 진행될 2차 협상에서 부채한도 증액과 재정지출 삭감 관련 규모 및 시기 등이 동시에 다뤄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민주당, 공화당의 이견 차이가 크지만 3월 이전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미국은 국제신용평가사들로부터 모두 긍정적인 등급 전망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안전자산은 공급 규모가 점차 감소되고 있어 신용등급이 강등되더라도 미국 채의 안전자산 지위는 굳건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삼성증권은 마지막으로 2차 재정절벽 협상과 이탈리아 총선일을 감안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지수가 조정받더라도 주식 비중 확대에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현대증권에서는 4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프리뷰를 리포트로 내놨습니다. 국내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전분기 대비 매출은 6.6% 증가, 영업이익은 반대로 7% 감소할 것이라며 이익 추정치 자체도 4분기 시작부터 지속적으로 하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올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낮은 상황이라며 올 1분기부터 영업이익이 점차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작년 4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지속적 상승세를 보인 IT,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4분기 실적 시즌은 종목별 실적 결과에 따라 업종 내 차별화나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다음은 신한금융입니다. 미국 어닝 시즌 금융주를 주목하라는 제목입니다. 다음 주 미국 금융주 실적 발표가 집중돼 있다며 이번 실적은 미국 어닝 시즌의 전체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했고요. 4분기 미국의 은행 업종은 순이익이 전년 대비 40%가량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며 이는 지속적인 금융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나온 결과라 더욱 눈부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양호한 실적과 금융 규제의 지연 분위기를 감안해서 미국의 금융주 상승이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다음은 LIG 투자증권입니다.
오늘 있을 금통위 금리 결정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최근 원화 가치의 빠른 상승 속도를 배경으로 금리를 한 차례 더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2013년 경기 순환주기 흐름을 고려할 경우 이번 인하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금리 인하 기대가 소멸된다는 점은 자산 배분에 있어 주식에 대한 비중 확대의 전환점이 형성됨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금리 인하 후에 투자 유망주로는요. 한국전력, 신한지주, SK하이닉스, LG, 롯데쇼핑, 현대건설, 호남석유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끝으로 아직은 하락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는 리포트를 소개해줄 신영증권 압구정점의 정광익 대리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예, 일단은 작년 한 해보다 올 한 해 증시 여건이 좀 좋아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거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2013년에는 정치 일정에 대한 부담감이 높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총선, 프랑스 대선, 그리고 미국과 한국 대선 등 굵직굵직한 정권 교체 이슈 이외에도 크고 작은 정치적 결정 과정이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2월 이탈리아 총선과 그리고 9월에서 10월경에 있을 독일 총선 정도의 정치적 이벤트만 있고요. 그 와중에서도 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3선 달성도 무난하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커다란 정치적 변화 없이 유럽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가 안정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도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하면서 국정연행에 커다란 기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재정절벽, 부채 상환에 대한 논의는 과거 많은 위기로부터 현명해진 정부가 큰 불협화음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12년의 경우 상고하저의 경기 흐름은 2013년에는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미국 경제는 설비 투자에도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난 12월 귀농업 고용 결과는 추가적인 고용 회복을 시사하고 특히 미국 고용의 아킬레스건인 건설업 고용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무척 고무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연속적인 고용 지표 개선은 설비 투자의 개선 가능성을 시사하는데요. 실제 과거 고용 지표와 설비 투자는 유사한 상관관계를 보여줬습니다. 중국 경제 역시 회복의 변곡점에 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절성을 감안할 때 최근 반등하고 있는 PMI 지수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요. 인프라 투자 지표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 흐름을 가시화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 회복이라는 의미와 함께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 투자 지표의 기저 부담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지난 11월부터 코스피는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 급등 이후 국내 주가는 당분간 지난 4, 4분기 이 기업이익 부진에 대한 우려 그리고 옵션 만기 등에 대한 부담으로 완만한 횡보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희는 최근 약한 횡보 조정이 마찰적인 조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방어주 등으로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보다는 매크로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는 큰 전제에 편승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수익률 확보에 좀 더 유리한 방법이 아닌가 말씀드리고요. IT와 경기 소비재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고 지난해 4, 4분기 실적 부진을 반영하는 국면에서 중국 관련 산업재에 대한 투자 유인도 점차 늘려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앞으로는 IT 종목과 경기 민감주에 대한 투자 비중을 조금 늘리시는 것을 좀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신영증권의 정광익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으로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업종 스캐닝, 먼저 정희정 팀장이 IT 운수장비 정유화학업종을 살핍니다. 네, 우선 삼성전자 한번 보시면요. 154만 1,000원으로 지금 현재 거래하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을 하면서 11선에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장 초반에는 1% 넘게 시작을 했다가 지금 조금 반납을 하면서 음봉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올 상반기에 갤럭시 S4에 3기가 디램을 채용하게 된다면 디램 쪽으로 그 투자의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디램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면서 지난 그 8일에 잠정 실적 발표했었죠. 영업이익이 8조 8천억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그렇게 좀 개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줬던 그 요인이 바로 디램 가격의 반등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뭐 산업적인 구조조정, 그동안 디램 가격의 그 하락세 때문에 많은 업체들, 후발 업체들이 그 파산했었고,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의 그 대기업 지금 두 업체들 거의 그 반사이익들을 많이 누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 주변 업체들이 설비 투자를 많이 감소하고 있고 산업적인 구조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는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의 심리가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가 회복이 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IT 업종 전반적으로 그 강보합권에서 그 뭐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테크일 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주 내에서 봤었을 때 가장 많이 오르지 못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기존 가격 그 저점까지 많이 이제 또 돌아온 모습이고요. 회귀한 모습이고, 낙폭이 과다한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이렇다 할 그 뭐 호재도 없었고 또 수급적으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약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트렌드가 계속 낙폭이 과대한 종목으로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는 종목들보다는 좀 그 가격 메리트가 조금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로 다시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주 내에서는 삼성테크인, 지난 저점까지 내려온 삼성테크인을 조금 주목해서 보셨으면 하고요. 다음으로 자동차 업종 한번 살펴볼 텐데요. 쌍용차,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작을 상한가에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조금 차익실현 매물들이 출시되면서 8% 정도 내려왔는데요. 지금 현재 지난 그 일에 아무래도 인도 그 최대 주주죠. 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9억 달러 가까운 그 투자를 한다는 소식 때문에 투자 유치 플러스 무지 휴급자들의 전원 복직 소식 때문에 격포제가 좀 있었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지난 일에 좀 상한가로 그 마감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슈 때문에 상한가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아무래도 단기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조금 지금 현재 많이 빠진 상황에서 만약에 빠르게 10% 정도 상승 흐름으로 빨리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더 좀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겠고요. 현대차, 기아차, 최근에 참 자동차주 많이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좀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특히 기아차, 현재 그 투자자별 그 한번 그 추이를 보면은 외인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지금 어느 한 곳도 강하게 좀 매수 주체가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개인만 러브콜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지금 뭐 외인이라든가 기관이 현재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그냥 관망하고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확실하게 들어올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엔화 약세에 따라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분이 자동차의 그 주가 상승에 조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자동차 부품주도 역시 약세에서 지금 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 기아차 지금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2만 원 선을 조금 회복하는지 이런 그 부분들을 좀 다져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20만 원 부분에서는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기술적인 부분에서 측면이 좀 높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신뢰성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봤을 때에는 20만 원 초반에서는 반등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22만 원 선을 뚫어줬을 때, 돌파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선주 한번 볼 텐데요. 삼성중공업, 지금,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이나 STS 조선해양 모두 지금 소폭의 상승 흐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 목표치를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보통은 상선 쪽으로는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업황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양 플랜트 쪽으로 좀 많이 사업을 주력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박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과잉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 선박 금융 회복이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역시 드릴십 관련해서 해양 플랜트 쪽으로 조금 이번에도 올해에도 사업이 조금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좀 아직까지는 업황에 대한 그 회복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최근에 그 오름세 같은 경우에는 낙폭 과대한 업종, 특히 조선주, 건설주, 금융주 위주로 매기가 쏠리면서 올라왔던 부분이었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또 업황 회복에 대한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더디기 때문에 차익실현 매물도 좀 출현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 121선, 61선 등의 좀 중장기 이평선을 지지받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유화학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정유주.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도 배럴당 108.9달러 정도 선으로 지금 반등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전력난들이 조금씩 얘기가 나오면서 정유에 대한 부분들 실적적인 개선에 대한 호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 주가 상승이 좀 반영이 됐던 것을 보고 있는데 역시나 최근에 많이 올랐던 특히 바닥을 좀 찍고 상승폭이 한 15%에서 한 30% 정도 보였던 군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실현 매물들이 조금씩 출해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고점을 다시 한번 지지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LG화학과 OCI 등의 화학주 한번 보겠는데요. OCI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 지난 제가 금요일에 한번 왔었을 때에도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이 반등하면서 관련주도 같이 동반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와 함께 이번 주에 강세 흐름은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OCI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술적으로는 바닥을 다지고 약 30%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가격적인 반등이 조금 컸던 종목군들로는 조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화학주들은 조금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어제 좀 강하게 반등이 이루어졌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차익실현 매물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효성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에 좀 우려가 나오면서 약세장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효성 같은 경우에는 수주 부진과 또 환율 하락 영향 때문에 4분기 영업이익이 30% 정도 마이너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빠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잡으신다는 마음보다는 좀 관망하면서 어느 부분이 좀 지지가 될 것인지 확인하십사라는 조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철강기계금융건설 이상로 의원님 보십니다. 네, 철강금속 업종 오늘 상당히 좀 출발이 좋은데요. 그만큼 일단 중국 수출입 지표 개선 자체가 지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포스코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하단에서 지금 보시면 거의 20% 가까이의 어느 정도 급등이 좀 나왔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지금의 조정 자체 우리가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포스코가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바로 실수요 회복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기대감에 20%가 올라왔다고 하면 여기에는 분명히 낙폭과대라는 전제하에서 올라왔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1분기 실적 개선세가 돋보여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4분기까지의 실적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서 같이 보시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 4,246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2% 정도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좀 더 확대돼서 감소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 자체가 지금은 윗꼬리가 달리면서 투자 심리 자체가 그렇게 회복은 안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철강금속 업종은 기대감에 올라가는 만큼 우리가 중국 증시를 꾸준히 확인하시는 좀 전략이 조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안에서 우리가 현대아이스코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현대아이스코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안에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자동차 업황의 부진이겠죠. 현대아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기아차에 대해 강판을 어느 정도 발주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수익성이 악화되는 시점 그리고 과징금이라는 일회성 비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4분기까지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도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어닝 실적을 기록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실적 자체가 1분기까지 이어가기는 힘들지 않겠나라는 시장 전망치가 나옴에 따라서 우리가 현대아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종목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기업종은 넘어가서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요.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서 기대감 자체가 아직까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가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쉽게 접근하기는 힘든 종목이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실수요 회복 자체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도 아니고 거기에 또 대형주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애매한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기에는 뭐하고 또 팔기에는 뭐하고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만큼 중국에서의 점유율 자체가 실질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는 한 주가의 추이 자체가 크게 올라가기에는 조금 힘든 과정이 겪어질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의 핫토픽은 단연 일단 건설 업종이죠. 그만큼 지금 금리 동결이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에서 건설주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희망의 빛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원화 강세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가 이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건설업종에 대해서 부채에 대한 재무 탕감이 상당히 쉽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은 신정부가 들어선 와중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동산 완화 정책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가 건설업종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뭐 짤막한 예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실질적인 부분을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건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선방을 하게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실적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한 4조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2,530억 정도로 81.3% 정도가 상승한다고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치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실적, 그리고 증가한 실적 자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건설주를 좀 더 살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은행주 중에서도 증권주만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증권주 오늘 하락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미국 증시 오늘 마감 결과를 한번 보시면 금융주가 큰 폭의 상승을 이끌었던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3%, 그리고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3.7%가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안에 비용 절감이라는 효과가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증권주도 한번 보셔야 되는 게, 그만큼 글로벌 전체적으로 불확실성 요소가 제거가 되고 있는 와중에 수급 자체가 몰린다는 거죠. 일단 증권주나 금융주가 수급 자체가 몰린다는 것은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증권주에 대해서 하락을 좀 보이는 이유는 일단은 4분기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반영이 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은 안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증권주는 지금 필요한 거는 좀 더 대외적인 기대감이 좀 더 작용을 해야지만 크게 오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고 보기에는 사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뭐 다음 주 안에는 어느 정도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지 아니면 하락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가는지는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통신유통 음식료입니다. 네, 먼저 통신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SK텔레콤, KT, 지금 현재 LG유플러스가 영업 정지 상태이죠. 지금 지난 그 정부 규제 때문에 3사가 지금 각각 기간을 달리해서 영업 정지에 들어가는데요. LG유플러스는 영업 정지인 상태에서 SK텔레콤과 KT, 지난 보조금 때문에 이렇게 영업 정지 및 과징금 규제 이렇게 때려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다시 한번 보면은 마케팅 측면에서 보조금 다시 흥행하고 있습니다. 약간 흑탄물 전쟁 같은 경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KT와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KT는 보합권에 불구하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1.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LG유플러스의 영업 정지를 이제 틈타서 조금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비용이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향후 1분기에 이런 모습들 때문에 조금 더 실적적인 측면에서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지난 배당락 이후에는 조금씩 원래 배당락 이후 이전 그 전후로 해서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 특히 고배당주인 전적적으로 고배당주인 통신주들이 나중에 1월부터 이제 한 3월까지는 좀 회복하는 그 단계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계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통신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좀 마케팅 측면 약간 그 치킨 게임도 계속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항상 어려운 부분이 마케팅 비용을 줄여가느냐, 그리고 매출적으로는 다른 고객들, 신규 고객들로 이렇게 뺏어오느냐, 이런 유치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가 흐름에 있어서도 약간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는 박스권 매매로 유효하게 전략을 좀 짜시는 것이 좋겠고요. 다음으로 유통업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늘 혼조세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지금 1% 정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력난 문제로 전격적으로 전기 요금을 인상하면서 민자 발전 업체 같은 경우에 같이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우 인터내셔널 오늘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기요금 인상과 민자 발전 업체하고는 그 지속적인 지속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보통은 이제 한국전력 혼자서 다른 투자 설비에 대한 부분들을 다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도 같이 돈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롯데쇼핑이라든가 오늘 유통업종들 전반적으로는 조금 혼재서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반등세를 보여주는 것이 상품이 미스가 되면서 다변화에 대한 전망 그리고 현대 그 백화점과 같이 약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것들 때문에 이번 지난 4분기뿐만 아니라 1분기까지도 좀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좀 좋게 바라보는 그 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승에 대한 부분들 조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음식료 업종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농심이라든가 롯데제과, 크라운제과 오늘 좀 강보합권에서 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제과나 크라운제과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농심 한번 잠깐 살펴보면 최근에 라면 시장들이 조금 견조하게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심도 거기에 따라서 좀 시장 점유율을 조금 이렇게 견조하게 맞춰 나가고 있는데요. 라면이 많이 팔린다라는 건 그만큼 경기 불황이 좀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들도 확인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최근에 좀 지갑이 얇아지면서 라면이 좀 많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심 그 상승 추세 지난 신고가를 돌파할 수도 있을 정도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신고가를 돌파한다면 그 고점에 대한 매물을 소화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탄력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롯데제과와 크라운제과 역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일 가장 큰 흐름의 그 강세를 보여줬던 CJ제당 같은 경우에도 밀가루 그 가격 인상 때문에 제품 가격 전반적으로 좀 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료 같은 경우에도 지난 4분기에 소폭 조금 빠졌던 지난 연말에 좀 빠졌던 가격적인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서 빠졌던 부분들이 1분기에 다시 한번 메워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밀가루 가격 등 그리고 원화 강세에 따라서 그 원가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수입을 하고 있는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는 음식료 업체에게는 실질적인 부담이 좀 덜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에 따른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1분기에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조금 강하게 유지가 된다면 부담이 여전히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음식료 업종은 조금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테마주 흐름은 어떤지 이상노 의원께서 살핍니다. 네, 오늘 특이한 테마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고요. 대신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이오 제약 업종이 다시 한 번 더 또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매기세 자체가 쏠리고 있고요.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 자체가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제약업종이라든지 바이오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R&D 투자라든지 아니면 시설 투자 자체가 이슈화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적인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관 투자자까지 어느 정도 수급 자체가 긍정적으로 들어오면서 최근 들어 상승폭 자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하나만 핫토픽으로 뽑는다면 한미약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 시너지 효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제약업종과 바이오업종이 두 개가 제휴를 맺어서 다시 한 번 더 협력관계로 올라간다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미약품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에 연연하는 부분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단 자체 낙폭과대에 이어서 지금은 증시 자체가 큰 폭의 상승세를 이루다 보니까 거기에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크게 오른다는 그런 시점으로 우리가 한번 받아들이시고 투자에 좀 더 추가를 하시면 좀 더 좋으실 것 같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CES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각광받는 게 삼성 LG에서 내놓은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이게 휘는 TV라든가 아니면 이제 워낙 큰 TV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그런 발광 방식의 TV들 관련해서 플렉서블이라든가 네. 아몰레드라든가 이런 쪽이 상당히 좀 주목받는 듯합니다. 그쪽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크게 보시면 안드로이드 진영과 그리고 LG전자로 대표되는 반대 진영이 있겠죠. 거기 안에서 이제 삼성 쪽에서 내놓았던 게 지금 휘는 디스플레이 휴미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 자체가 지금은 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조적으로 한번 보신다면 LG전자에 있는 디스플레이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부분 대세 자체가 안드로이드 진영에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진영이죠. 그런 부분 자체가 우리가 좀 더 살펴보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이 좀 더 실용화가 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단계까지 온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라이징 스타를 계속적으로 개발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추가적인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전체적인 전략 KIC 투자자문 김성원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미 증시는 중국과 유럽의 지표 호조에 다우지수가 0.6% 상승 마감했고 현재 코스피도 뉴욕 증시 영향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해 첫 옵션 만기일인 10일 코스피는 2,000선을 회복하며 무난히 지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2,000포인트 위에서 펀드 환매로 인한 투신권의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 전환 여부가 향후 주가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의 변동성 지수인 빅스가 5년 반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것은 주식시장 전망을 밝히는 소식이고 중국 12월 수출이 전년 대비 14% 깜짝 성장한 것도 긍정적입니다.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1980에서 2080을 단기 박스코너 설정하시고 트레이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하실 회사 어디 준비하셨습니까? 네, 현대백화점 그룹의 자회사로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인 현대 HCN입니다. 디지털 케이블 TV, 초고속 인터넷 전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8개 권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 4위로 업계 최초 2010년 거래소 상장했습니다. 현대증권은 방송 가입자 반등과 가입자당 평균 매출 증가, 홈쇼핑 송출 수수료 증가에 힘입어서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각각 11%, 29%, 39%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포항방송도 인수해서 방송 가입단자를 이제 확대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던데요. 네, 올해 현대 HCN은 4년 만에 계열사로 유선방송 사업자를 신규 추가하며 대상은 14만 6천 개 가입단자를 가진 포항방송입니다. 2월 내에 공정위의 승인을 거쳐서 8번째 SO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현대 HCN의 케이블 방송 가입 단자는 144만 9천 개로 작년 말에 130만 3천 개보다 11%가량 증가가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투자 전략 현대 HCN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현 주가는 PER 12.8배, PBR 1.3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 구간입니다. 증권사의 호평과 작년 4분기 국민연금의 5.08% 지분 매입으로 주가도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전일 거래가 증가하면서 5일선 아래에서 위쪽으로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도 발생한 만큼 15% 내외에서 추가 상승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매수가 4,700원에서 4,900원, 목표가 5,500원, 손절가 4,500원 제시합니다. 네, 15% 압박해 목표 수익률을 잡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현대 HCN이었습니다. 김성원 이사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JB스탁의 정희정 팀장,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 1부 순서 이끌어봤습니다. 두 분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금요일입니다. 샘플러스 전문가 오딘 전문위원이 2013년 투자 대전망 세미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종목 상담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